태안 해변에서 또다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군과 해경은 중국인들이 미립공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 유실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이 애초 계획했던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16만 5천 가구에게 연간 8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진에서 최근 파리떼가 출몰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파리떼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충남도 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또 발견됐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배 기자, 태안에서 또 수상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안 해안에서 수상한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돼 해경과 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은 4일 오전 8시 55분쯤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 5일에서 6일 전부터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에 따르면 해당 고무보트는 지난 4월 소원면 의학리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색깔만 다를 뿐 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무보트는 근흥면 신진도 해경 전용 부두로 옮겨와 보관 중인데요. 이번 고무보트가 발견된 지점은 지난달 중국인 8명이 미립공용으로 사용한 소형 보트가 발견된 태안군 소원면 의학리 해변과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미립국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트에는 40마력짜리 모터가 달려 있었고 내부에는 구명조끼 2벌과 1리터 엔진오일 3통, 그리고 니퍼 같은 공구류가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군은 이 고무보트가 지난달 23일 의학리 해변에서 발견된 보트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유실된 것인지 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마도 방파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소형 저반용 반파제입니다. 태안해경은 최근 미확인 선박이 잇따라 발견돼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태안 정체불명 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올해 처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이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도내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16만 5천 가구에게 앞으로 매년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농어민수당이 연간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애초 계획했던 60만 원에서 금액을 20만 원 올려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 중인 16만 5천 가구입니다.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 등을 활용해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시장님, 군수님께서 뜻과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 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업민 피해가 큰 만큼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었고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남과 전북도 처음으로 60만 원씩 지급하는데 액수론 충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추가로 올해부턴 국가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재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에 1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농어민 수당까지 더하면 1년에 기본소득 2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또 다원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 4월부터 농업민 수당을 45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인상분과 신규 대상에 대해선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충남도 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4일 기준 도내 소상공인 매출은 55% 감소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유통된 25일에는 45.3%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5월 충남도 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90.3으로 지난달보다 1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0.8로 지난달보다 5.4포인트 올랐으며 6월 기업 업황 전망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개선됐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중국인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당진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한 결과 한국계 중국인인 40살 A씨와 중국인 국적 부인 B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부부를 당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 부부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 원룸에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시는 자가격리 장소와 방문 장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이달 1일부터 당진제철소 전기로 열혈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부터 당진 전기로 열연 공장 생산량을 줄여오다 이달 수주가 없자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줄어든 생산량은 한 해 전체 생산량 2,400만 톤의 5% 이하인 100만 톤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7월 가동 재개 여부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역 여행사들의 개점 휴업 상태가 사실상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여행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업계의 대목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예약이 전무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름 여행 성수기로 꼽히는 6월에서 8월까지 대전시 관광협회 소속 250곳의 여행사들의 패키지 여행 예약률이 전년 대비 99% 감소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는 패키지 여행 수요가 전무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직까지 상당수 국제선 항공 노선이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선 지역에 따라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여행사의 4월에서 5월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 대형 여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여행사들의 폐업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 폐업 신고한 여행사는 315개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280여 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20여일 만에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행업계 내에서는 폐업 신고조차 번거로운 영세업체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그냥 문을 닫고 휴업 중인 곳도 상당수라 실질적인 폐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최근 파리떼가 출몰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 파리떼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천이 지나는 한 공원. 주민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자마자 뭔가를 쫓아내기 바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파리떼입니다. 취재진이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카메라에 달라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몸에도 붙고 막 이렇게 옷 속에 요즘엔 여름 옷도 얇잖아요. 근데 막 이런 데로도 들어가가지고 막 살을 막 뭐 파지는 않지만 아무튼 따끔거릴 정도로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당진에서 극성을 부리는 파리는 바로 검정날개 버섯파리. 지난 1997년 일본에서 국내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습도가 높아지면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비가 많이 내려 습도가 높아져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먹이는 주로 작물의 뿌리나 낙엽, 퇴비 등입니다. 이 때문에 심할 경우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집이나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급증하면서 당진시 보건소에는 최근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주부터 파리 박멸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난 소독약까지 들여와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는 잘 안 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우리가 보내달라 해서 이거 오늘 처음 받았거든요. 처음 받아가지고 해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날씨가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방충망이나 출입문에 벌레 퇴치용 에어로졸을 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수질오염과 악취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배출시설이 미흡하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안군이 올해 바닷속 쓰레기 1,400톤 수거에 나섭니다. 군은 올해 50억 원을 들여 수심 5m에서 40m 사이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 1,4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는 해양생물 폐사를 유발하거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태안에서 발생하는 바닷속 쓰레기는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도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모두 698곳입니다. 청양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화 한마당이 정산면 알프스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청양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원 동아리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청양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껏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리가 없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전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청양군의 어떤 문화예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 주 목적은 그겁니다. 이재용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창군의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거창 지역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상기온으로 사과 등 농작물 1,6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경남 함양의 농산물 온라인 유통 현장을 방문해 양파 출하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관광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택시 운영에 나섭니다. 도는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택시 시범 운영을 추진합니다. 관광택시는 스스로 운전하기 어렵거나 관광지 사이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확정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행 요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고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에서 4일 마을 봉사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의용 서비스와 이동빨래, 효도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을 봉사를 좀 늦게 시작했다면서도 올해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각 마을에 맞는 전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6일까지 다양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당진시청 내 금연 홍보관을 설치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로 보건소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축하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22가구로 입학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신청 기간 내 지원받지 못해도 올해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할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 16도, 당진, 서산 17도, 홍성과 청양은 18도, 예산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5도, 당진 26도, 서산과 홍성 27도, 예산은 28도, 청양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는 날씨고요. 세차하실 때는 내부 세차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은 맑지만 초미세먼지가 짙고 자외선도 강한데요. 야외 활동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현충일인 토요일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겠는데요. 맑은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고 한낮에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종일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